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불확실성을 무릅쓴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정신, 우리는 이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르죠.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인구 절벽 등의 새로운 위기 속에서 기업가 정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경영계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을 비롯해서 하반기 경영 화두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경영학회 한상만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성균관대 교수로도 재직 중이시고, 예, 1년 임기에 한국경영학회 회장을 맡으셨죠? 네. 지금 67대 예. 한국경영학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예. 내년 2월 말까지고요. 예. 교수 신분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미리 뭐 파악을 했지만 한국 경영학회 회장은 1년 단위를 하다 보니까 네. 67대가 되는군요. 네네. 67년이 됐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얘기죠.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 경영학회에서 저희 대한민국의 경영학의 발전뿐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네. 작은 어떤 기여를 하지 않았나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학회는 지금 57년에 창립이 됐지만 또 경영학 관련 학회들의 또 모학회,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 네. 학회라고도 하던데 네. 경영학 관련 학회는 또 몇 개나 되는 거죠? 경영학 관련 학회는 아마 총 전체적으로는 한 45개쯤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은 여수에서 융합학술대회를 하는데요. 저희 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 38개 경영 관련 학회가 같이 참여해서 공동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1년에 그러니까 회장 재임 중에 가장 큰 행사입니까? 가장 큰 행사입니다. 예. 이렇게 큰 행사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리 신경을 써도 항상 모자라는 것 같아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항시 그런 부담을 끝까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행사 잘 치르시길 바라고요. 이 8월에 행사를 치르시는군요. 네, 8월 16일, 17일, 18일 3일 동안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치릅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의 학자들이 모여서 학술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가족들까지 치면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여수를 방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호텔을 예약을 미리 해야 되는데 정확한 명수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300박, 그러니까 하루 평균으로 650박씩 해서 1,300박을 미리 예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그보다 이제 훨씬 많을지 적을지, 어떤 분들은 이제 하루 주무시고 어떤 분들 이틀 주무시니까요. 예. 사실상 엔데믹 상황이라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참석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추측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3년 만에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경영학회는 이제 다양한 주제를 기본적으로는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들을 가져가고요. 그래서 연구는
다양한 경영 관련 학회들이 하는 전문적인 주제들을 아우르는 융합 연구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대전환이라든지 예. 혹은 산업의 융합이라든지 글로벌 융합이라든지 예. 이런 융합적인 연구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저희 경영학 교육이 위기에 와 있거든요. 새로운 교육 혁신의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이 연구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적인 방향에서 하는 것이고요. 네. 경영학회 올해의 주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의 구현이라고 정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ESG, Road to Stakeholder Capitalism. 그래서 네. ESG로 지금 기업의 경영들이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앞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으로 변화해 갈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영해서 그것을 실현해낼 것이냐, 구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네. 아까 이제 경영학의 위기라고 말씀 중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왜 위기이신지,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디지털 대전환 또 뭐 AI 뭐 이런 흐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네. 한 가지는 저희 경영학이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그 미국에서 시작된 경영학의 흐름을 한국에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가르쳤거든요. 네. 근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고도 성장기에 저희 나라를 이끌어간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갖춘 인재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에는 조금씩 한계가 일어나고 있고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네.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 경영대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기능들, 재무, 회계, 마케팅, 인사조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지 그 기업을 창업하고 하나의 어떤 기업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유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역량을 키워주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대표님께서 바로 지적했듯이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그 변화하는 사회의 속도에 기업 환경의 속도에 학자들이 못 쫓아가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저 앞에 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쫓아가는 약간 특히 그 디지털 대전환이나 ESG 대전환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앞서서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8월 행사가 하여튼 그런 고민들이 좀 네. 구체화되는 네.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그 회장님으로서 이제 가장 큰 행사지만 지난 3월에도 다른 이 통합학술대, 네네. 경제학회, 사회학회, 정치학회. 네네. 요즘 이제 이거를 융복합 시대에 네. 맞는 네. 뭐 통합학술대 뭐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네. 싶은데 네. 그게 경제인문 사회 분야 핵심 학회들인데 네. 여기에는 어떤 그 의제가 다뤄졌고 네. 네. 또 어떤 좀 결과들이 좀 나왔나요? 우선은 그 목적이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새 정부가 인수위를 꾸려서 이제 선거가 있고 선거 후에 인수위가 꾸려지는 시점에서 초기 단계에서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떤 그 목소리를 전문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에 의견들이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학회와 경제학회, 정치학회, 사회학회 4개 학회 회장단이 모여서 네. 한 6개월간의 준비를 통해서 이것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1000명의 학자들이 말한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국갤럽을 통해서 1000명이 넘습니다. 사실은 한 1200명 정도의 학자들이 예. 설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설문을 통해서 정치 분야, 사회 분야, 경제 분야, 경영 분야에서 우리 사회, 우리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네. 저희 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새 정부, 그러니까 인수위뿐 아니라 새 정부에서도 그런 통합학회가 제시한 그런 안들을 많이 반영시켰겠군요. 많이 또 앞으로 반영시키고 또,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 저희 경영학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기업과 정부 간의 동반자적 어떤 파트너십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제안들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의 성장과 또 기존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혁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저희 경영학회에서는 그런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거의 엔데믹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2년이 훨씬 넘는 상황에서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 환경에도 이제 많은 변화가 뭐 있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게 아는데 이제 회장님이 느끼는 그런 체감은 훨씬 클 텐데 가장 두드러지게 그 요구되는 변화 무엇입니까? 우선은 그 ESG가 그 지난 2년 사이에서는 제일 큰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ESG가 저희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화두가 된 게 바로 딱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그 어떤 시기하고 딱 겹치거든요. 그 전에는 거의 별로 관심들이 별로 없었는데 겹쳤고 국민적인 관심사도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분명히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체감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그 AI가 알파고 이후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그런 전염병의 그 확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환경적인 이슈가 기업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구나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특히 이제 MZ세대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체감을 해서 기업이 그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난 2년 사이에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뭐 된 것 같고 뭐 시대 정신이 됐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또 이 받아들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뭐 부작용도 있고 좀 거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 거부감이라는 게보다도 아직은 이게 정확하게 기업에 정착이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제 CEO라든지 또 기업의 어떤 경영의 주요 임원들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기업 경영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충분히 기업 내부적으로 흡수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쩔뚝거리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로 ESG를 제대로 하는 거냐 했을 때 소비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뭐 좀 모양만 내는 거 아니야? 뭐 아직도 약간은 좀 그런 회색지대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덧붙여서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 ESG 경영의 일환인데 최근 이제 경영계 기업들을 이제 대표하는 경총에서 이제 그 내놓은 의견을 봐도 지금 국제적으로 또 우리 정부에서는 좀 더 속도를 내는 걸로 알려진 탄소 중립 이걸 좀 조절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사실 기업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2030년까지의 어떤 목표치를 제시를 초기에 했었는데 그 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기구에서 전 정부에서 그걸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렸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제적인 어떤 저희 나라의 G10이라는 위상에 맞는 수준인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그런 선진국 수준으로서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거기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좀 늦게 출발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설사 다른 이제 나라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조금 저희가 어떤 좀 얘기를 듣는 한이 있어도 기업들이 정말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와 지원 제도를 갖추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렇게 정해놓고 45%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못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경영학회 회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이제 그 뭐 당연히 포부를 밝히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기업가 정신위원회를 만드시겠다 이런 내용이 있던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어떤 내용이고 지금 어떤 단계에 있나요? 우선은 저희가 기업가 정신위원회를 이제 만들게 된 것이 제가 대한민국 학술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동기 이사장님 고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이 되셨는데 김동기 이사장님을 경영학회 회장이 된 다음에 찾아뵙고 경영학회 회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에 경영학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인들이 신이 나고 흥이 나고 기업인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사회로 우리가 가는 게 옳은 길이다. 그 기업가 정신을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에 전국적인 운동을 하자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전경련과 네. 같이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적인 그런 기업가 정신의 확대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경영학회 8대 지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네. 8대 지회가 전경련과 함께 전국 기업가 정신의 전국 확산을 위해서 이번 이제 그렇군요. 7월 중에 발대식을 시작하고 8대 지회의 각 기업가 정신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네. 그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이 기업가 정신의 어떤 뿌리를 찾는 일들. 네. 그래서 그 정신의 뿌리를 찾고, 둘째는 이 기업가 정신이 오늘날의 새로운 기업가 정신으로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연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이런 기업가 정신들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제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세 가지를 이제 내용으로 해서 네. 전국적인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또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이렇게 K 기업가 정신이라는 용어도 들었는데 네, 뭐 네. 이게 같은 맥락일까요? 그러니까 한국 네. 기업가의 정신, 한국인 네. 기업가의 정신. 네. 그건 좀 다를까요? 아니면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네, 예.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예. 미국식 기업가 정신하고 한국식 기업가 정신은 그 뿌리가 다르거든요. 네. 미국의 기업가 정신은 스티브 잡스라든지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실리콘밸리의 그런 네. 혁신에 도전하고 거기에 대한 리워드를, 그러니까 보상이죠. 네. 보상을 받는 것이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었다면 저희들의 그 뿌리로 들어가면 그 뿌리 안에는 인재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혁신에 도전하는 것이 개인의 보상의 목적이 아니고 다 같이 잘 사는 국가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정신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특징이 있는 K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새로운 기업가 정신으로 우리가 오늘날 구현을 해내고 더 불을 붙일 것이냐. 네. 이런 이제 저희 학자들도 거기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뭐 아주 오래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지만 그 대상이 이제 최근 다시 부활의 노래를 뭐 부르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싸이월드 뭐여서 지금 여쭤봅니다. 미국의 MBA가 공부하는 한국 기업들. 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셨고. 네, 네. 그런데 싸이월드가 당연히 좀 뒤처진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신 거죠? 싸이월드를 하버드 네. 대학교에서 네. 케이스를 하버드 대학의 순일 굽타 교수님과 제가 네. 공동 집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교재로 사용이 되어서 싸이월드를 케이스로 해서 네. 왜냐하면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게 우리나라만큼 미국이 그 당시에 발전해 있지 않았거든요. SNS가 네. 발전해 네.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케이스로 해서 하버드 MBA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앞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싸이월드가 그래서 대표적 주자였는데, 네. 근데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근데 그 살아나려고 하지만, 예, 살아나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건 저는 사실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마켓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싸이월드가 그런 기회를 처음에 잡았을 때 그때 시작부터가 지금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취하는 그런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시작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국에서 모델을 만들고 그걸 외국으로 전파하는 건 미국이나 유럽의 모델이 아시아로 전파되는 그런 약간 선진국에서 개발국으로 전파되는 그런 거는 가능한데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문화적인 장벽이 있었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는 하버드대랑 같이 공동 연구하셨고, 지금 그러면 그 미국 경영계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 미국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새로운 그런 신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신산업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우선 주목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지만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이 메타버스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영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 나라에 대해서 특히 네.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교수님이자 회장님이신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마케팅으로 이제 박사를 네. 이제 받으신 거죠. 네네. 예, 그런 만큼 관련해서 저서도 많이 내셨고 또 마케팅 학회장도 하셨는데 이 마케팅과 경영 뭐 당연히 뭐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은데 교수님의 그 전문가적 식견으로는 두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그 경영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기업 가치의 증진에 있거든요. 네. 근데 장기적인 기업 가치의 증진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이 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의 성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기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네. 그 기업을 이용하는 기존 고객들이 안 떠나고 예. 우리는 이제 신규 고객의 유입과 기존 고객의 유지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이 두 가지 활동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가치 창출, 새로운 고객을 유입하는 것도 그렇고 기존 고객을 유지시키는 것도 그렇고 가치 창출을 하는 거거든요. 예. 기존 고객이건 신규 고객이건 가치를 창출하는 이 활동, 이것을 창출. 마케팅이라고 피터 드러커가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은 경영 활동의 가장 베이스를 이루는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피터 드러커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업의 가장 two basic function이라고 했거든요. 하나가 마케팅, 다른 하나가 이노베이션. 마케팅 앤 이노베이션 이 두 가지가 기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베이직 펑션이다. 예.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67대 경영학회 회장으로서 이 성공적인 마무리 응원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여쭙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경영학회는 67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발전을 어떻게 보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따라서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경영학회가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기업들을 약간이나마 조금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은 두 개의 어떤 시계추랄까요? 시계추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시장 중심의 시장 경제 중심의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를 갖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업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경영학회가 여태까지는 경영과 관련된 연구만 했다면 앞으로는 정책과 관련된 데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업의 성장과 시장 경제의 발전과 함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해결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솔루션으로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업 경영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저는 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런 시계추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곳을 향해서 작은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것이 경영학회 회장으로서의 큰 소망입니다. 네. 작은 기여라고 하시지만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경영학의 위기라는 표현을 경영학회장께서 직접 해주셨는데요. 그 냉정한 성찰과 함께 또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